김 변호사님, 시골에서 뺑소니 사고가 있었는데 이게 보통 뺑소니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 김해에서 난 사고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 20일 날 이제 오후 5시예요. 그러니까 뭐 시간적으로 보면 뭐 낮에 환한 시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1차선 도로였는데 이 트럭 운전사가 운전을 가다가 85세 먹은 할머니를 거기에서 사고를 냅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이제 현장에서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뭐 그 자리에 뭐 CCTV 그런 게 없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잡기가 어려웠는데 경찰에서는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이제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를 분석을 해서 예. 운전자인 이제 박 씨 59세인데 이 사람을 8일 만에 이제 서울에서 검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최 박사님, 이 사람이 이제 사고를 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차를 어떻게 했냐면 그걸 다 잘근잘근 분해해가지고 처분해버리거든요. 일단 증거를 이제 인멸시키려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작정을 한 거죠. 작정한 거죠. 더군다나 지인의 산소 용접비를 가지고 와서 트럭을 막 조각조각 그걸 이제 분해를 하고 해체를 해가지고 네. 고물상에 30만 원을 주고 이제 팔고. 그러고서 김해에서 뭐 인천까지 그 뭐 버스를 통해서 이동해서 이제 도망을 하고 결국 도망을 더 멀리 가려고 했으나 제가 보기엔 실패한 것 같고요. 결국 그 증거를 감추고 자기가 죄를 감추기 위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악의적이다. 네. 예, 그리고 반성하고 그걸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책임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저렇게 해갖고 다 그냥 분해를 해서 고물상에 팔아먹고 30만 원이 뭐 중요한 돈이긴 하겠지만서도 네. 그걸 돈을 받고 팔았다. 제가 보기에는 죄질이 아주 너무 불량해요. 증거를 아예 그냥 깜짝같이 인멸하려고 했다는 거죠. 저희가 경찰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추적해가지고 그 한번 이제 이 대추적하다가 도주로를 저희들이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며칠 전에 추적했던 그 도주로로 다시 또 그 사람이 가서 이동하는 거예요. 다시 그 루트를 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겠다 이 추정이 있는 거죠. 그럼 인천 항해는 왜 갔느냐 2번을 갔거든요. 왜 갔느냐 하니까 거기에 뭐 사업성 돈 받을 게 있어 갔다. 뭐 그런 이야기합니다. 근데 공장이 비어 있으니까 공장이 비어 있으니까 그 자꾸 내 일 좀 하자. 이제 거기 가서 내 좀 작업 좀 하자. 뭐 그래가지고 작업할 게 있으니까 문 좀 열어달라. 그래서 문 열어놓으니까 이제 차 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혼자 세차를 했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양 변호사님, 저 도망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도 버리고 인천항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굉장히 이제 현명하지 못했는데 네.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된 사실 이유도 이제 저 사고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제 수배 중인 상황이었고 네. 개인적인 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거를 잡히지 않아야 되겠다, 발각되지 않아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뺑소니 사고가 있은 후에 이제 이틀 후에 버스를 타고 이제 원래 김해에 있었잖아요. 김해에서 이제 서울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인천항을 한 2번 정도 찾았다라고 네. 하고요. 그 과정에서 경찰의 이제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본인의 핸드폰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 뭔가 내 위치가 드러나게 될 것을 그렇죠. 우려해서 이제 바다에 휴대전화까지 버렸다라고 합니다. 완벽하게 우리나라를 뜰려고 작정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 박사 그 순간에 저 사람의 처지를 보면은 수배 중이고 무면허고 보험에도 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이게 사고가 적발되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그 대개가 이제 뺑소니범들 같은 경우는 가벼운 게 아니고 저렇게 큰 사고를 치고 도망가는 경우에는 보험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져야 될 책임이 굉장히 많다는 거. 네. 또 무면허이기 때문에 이건 처벌받고 구속될 것이라는 공포. 뭐 이제 그런 것들이 결합되고 중국에 밀항할 정도라고 하면은 또 돈은 어느 정도 또 마련을 할 능력이 얘기잖아요.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런 걸 보험을 미리 좀 들고 사람들이 그 보험에 들고 면허증만 제대로 있어도 저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두려운 나머지 차를 해체시켜서 증거까지 이제 인멸하려고 했던 건데 네. 결국 그래서 책임보험이든 이 보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 사람들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내가 짊어지게 될 책임에 대한 부담감과 공포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이 지금 상황에서 보면 김광석 변호사님, 만약에 저 사고가 났을 때 저 할머니를 치료하고 보호하려는 조치를 취해서 넘어진 거하고 지금 넘어가는 거하고 완전 차원이 다른 거 아니에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이제 술을 먹지 않은 걸 전제로 한다고 하면 그냥 단순 이제 물론 교통사고인데 교통 사망 사고예요. 그렇죠. 저 사람이 물론 면허가 없죠. 면허가 없고 보험이 안 들었기 때문에 합의하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중한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데 네. 이게 그냥 교통특례법상 사망 사고하고
특가법상 뺑소니 우리가 도주치사라고 합니다. 예, 이게 형량에 있어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5년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5년 이상? 예. 거기에다 대고 이제 도로교통법상 이제 무면허가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은 그랬던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사고 나서 일단 보험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합의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무면허이기 때문에 아마 전과를 조회해 보면 지금 무면허인 걸로 보면 예. 저는 이제 술을 먹고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그럴 있다고 가능성이 봅니다. 있죠. 예. 예. 그래서 한두 번이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본인이 이제 여기에서 합의할 뭐 자력도 안 되지 보험도 안 들어지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은 뭐 주랭랑을 쳐서 예. 어떤 형식으로 이제 도망을 다녀야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범죄를 위해서 결국은 뭐 자기가 다니던 트럭까지 저렇게 갈갈게 찢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아마 본인은 그랬을 거예요. 이제 현장에서는 CCTV가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서 이동을 하게 되면 뭐 500m, 뭐 1000m 거기는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발각될 수 있는데 굉장히 아마 우두원한 짓을 한 거라고 봐요. 한국에서 사는 것은 이제 포기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표법 위반으로 또 수배 중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범죄가 있죠. 무면허가 된 상황이 있을 거고 예. 음주를 했는지 여부는 안 나왔지만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떠나서 새로운 세상을 가고 싶었지만 그 이제 능력이 거기까지는 안 된 거고 거기서 이제 경찰의 수사가 이제 잘 됐던 거죠. 그래 8일 만에 잘 잡았어요. 검거를 하게 된 예. 겁니다. 근데 아무튼 할머니 이 할머니 입장에서는 보험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떤 보상도 못 받는 겁니까? 사실 일단은 유족 입장에서 저 이제 가해자와 직접 만나서 이제 합의를 하는 것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얼마나 이제 본인의 이제 자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가능할 텐데요. 사실은 이제 그 피의자의 입장에서도 내가 결국에는 재판에 가서 형량에 조금 유리한 양형 요소를 반영시키고자 한다면 합의를 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합의를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그것이 이제 피해자들 입장에서 좀 안 맞을 수가 있고 그러다 네. 보면 합의가 결렬되다 보면 사실상 이제 그 뭐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든지 굉장히 그 과정이 내가 분명히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네요. 또 역시 견뎌내야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